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만날 수 있는 삼각형, 너란 녀석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교과과정 내에 있는 것만 넣었고요. 물론 교과서에 등장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수준에서 증명 가능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일단 넓이라고 하는 거 뭐 다들 알 텐데요. 뭐 모눈이 있는데 모눈 한 칸에 가로 세로가 1cm 1cm일 때 요 하나 정사각형 넓이를 우리가 보통 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각형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를 세서 30개가 있네요. 왜냐면 가로가 6개, 세로가 5개, 6, 5, 30, 30개 있죠. 그래서 30제곱센티미터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건데,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 정사각형이 몇 개 있다 이게 아니라 가로가 6칸짜리고 세로가 5칸짜리를 꽉 메우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6, 5, 30 그리고 한 칸당 1제곱센티미터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세는 거랑 같지 않을까. 몇 칸 채웠는지 하나씩 다 세는 게 아니라 그냥 6cm면 6칸, 5cm면 5칸, 6, 5, 30이면 30칸 이렇게 보는 거라서 결국 칸의 개수는 길이랑 같다. 이런 관점에서 칸을 세서 넓이를 하나씩 구하는 게 아니라 길이와 길이의 곱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초등학교를 가르친 지가 한참 돼가지고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칸이니까 한 칸당 1제곱센티미터, 30칸이니까 30제곱센티미터. 이거보다는 6cm, 5cm 이 둘을 곱해서 30제곱센티미터 이런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넓이를 배우고 나서 이제 삼각형을 배우죠. 여기 지금 등장한 그림들은 이제 기초적인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림들일 거예요. 좀 올려볼까? 이렇게 이만큼. 네. 일단 가장 기초인 밑변의 길이 그리고 높이라는 개념인데, 아까 같은 딱 직사각형 모양일 때는 뭐 보통 이제 저거 반 자르면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죠. 넓이가 정확하게 반띵 된다는 걸 이해할 거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인 저 직사각형 넓이의 반띵 나누기 2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예각삼각형처럼 이렇게 약간 좀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것도 나름 이게 직각인 선을 찾아서 직사각형 두 개의 합친 모양. 근데 왼쪽 직사각형의 반만큼이고 오른쪽 직사각형의 반만큼이니까 전체 넓이도 반만큼이겠네 라는 식으로. 그렇다면 뭐 아까랑 차이가 없는걸? 그냥 셸리 안녕? 오랜만이네?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개념으로, 원래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겠지만 직사각형에서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그 개념에 마찬가지 반띵 나누기 2. 이게 둔각 삼각형으로 변할 때는 사실은 이제 평행사변형 개념을 좀 이용하면 되는데요. 팝도 하이형. 평행사변형 넓이도 이제 요 왼쪽 이만큼 잘라다가 오른쪽 갖다 붙이면 직사각형이랑 똑같다 라는 사실로부터 넓이 구하는 건 해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의 반띵에 해당하는 게 둔각삼각형 넓이. 결과적으로 셋 다 공통적인 개념이죠. 밑변과 밑변과 높이를 곱하고 반띵해라. 러블리팜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높이라는 개념은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잰 길이가 아니라 항상 수직 90도로 잰 길이를 말한다는 거.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초등학교 때도 배운 거니까 그냥 별다른 거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가장 기초가 되죠. 넓이 가장 기초. 두 번째는 이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입니다. 삼각형의 그
결정 조건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SAS라는 조건이에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지면 삼각형은 결정된다. 결정이 되니까 넓이 역시 결정된다. 그 넓이를 어찌 구할래? 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중3 과정인 삼각비, 고등학교 과정인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이기 때문에, 보다시피 삼각비 이해가지? sin x가 b분의 h 잖아요. 요거분의 요거, 그쵸? 요거분의 요거, 이런 식으로. 그 식에서 h 높이만을 따로 추출하면은 b 곱하기 sin x.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 배웠던 공식인 반띵 2분의 1 a h라는 공식에 h 자리에 이렇게 b sin x를 대입해서 만든 수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교 과정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고교 과정에서는 이걸로 각종 응용 문제도 많이 나시고, 사실 중학교 과정까지는 2분의 1 밑변 높이를 많이 쓰는데 고교 과정에서는 1번도 많이 쓰고 2번도 많이 쓴다. 이거까지 같이 알아두는 게 좋겠죠. 사실 문과 같은 경우는 이거 거의 안 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과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세 번째 넓이 구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세변의 길이를 할 때, 여기 이제 또 그 결정 조건으로 본다면 이게 SSS죠.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은 결정된다. 삼각형이 결정됐으니까 넓이도 구해봐라, 뭐 이런 건데요.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ABC만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수선을 그린 뒤 왼쪽 길이를 x, 오른쪽 길이를 a 빼기 x라 둔 뒤 왼쪽에 피타고라스 정리, 오른쪽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 둘을 연립해서 일단 x를 구하고요. x를 구한 다음에 h를 구해서 높이를 알아낸 다음 이제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다. 요 과정을 보통 하죠. 요 과정이 귀찮은 학생들은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고 불리우는, 오른쪽에 공식 보이나요? 이 공식, 헤론의 공식이라고 불리우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헤론의 공식을 유도하고 하는 방법은 좀 길어요. 좀 어렵기도 하고 치환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있다. 예전에는 사실 얘까지도 거의 필수 영역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걸 안 배워요. 요즘에는 이렇게 헤론 공식을 넓이 구한 걸 안 배우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의 왕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왼쪽만 한다. 이것도 사실 잘 안 해요. 사실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는 잠깐 하지, 고등학교 때부터는 세변 길이 주고서 넓이 구하라고 이렇게 잔혹한 짓은 안 하더라고요. 보통 구하라고 하면은 2등분 삼각형까지, 2등분 삼각형까지, 아니면 이 각이 특수각인 경우 여기에만 헤론, 아 또 글씨를 모르는구나, 써줄게. 헤론의 공식이라고 불리는 걸로 씁니다. 해롱해롱거리죠 애들이. 그래요, 당연한 결과예요. 해롱해롱.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거를 만들면서 하나 더 만들까 했는데 그냥 설명을 할게요. 세 꼭지점의 좌표,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서 삼각형을 주고서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보통 사선 공식을 쓴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선 공식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짜잔, 모논종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만들었어요. 점이, 예를 들어서 세 점이 이런 식으로 찍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1, 여기가 원점이에요, 참고로. 그러니까 1,4죠? 여기가 5,2네요. 이렇게 세 점을 주어질 때 굳이 저 공식을 쓰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모양일 때는 못하러 저렇게 써, 복잡하게 구해. 그렇지? 이 길이가 3인 거 알잖아, 이미. 그렇죠? 이 길이 역시 4인 걸 알거든요, 우리가. 칸을 세봐도 되겠지만 x 좌표, y 좌표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 좌표가 x표가 1이고 여기 x표가 5니까 이 둘의 차이는 4고, y의 좌표가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라면 이 차이는 3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굳이 저렇게 복잡한 공식까지 안 쓰고 그냥 이게 칸을 세서 넓이를 구해도 돼요. 이때는 이 3이 밑변이 되겠죠. 밑변. 이 4가 높이가 되겠고, 넓이야 당연히 뭐 반띵, 밑변,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저 방법으로 구하라고 한 것은 세 점을 찍었을 때 세 점이 X축에도 Y축에도 평행이거나 수직인 선분이 없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분도 X축 Y축의 수직 평행이 아니죠. 이쪽 선분도 X축 Y축의 수직 평행이 아니죠. 이쪽 선분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쓰는 공식이라는 거지. 아니 점의 좌표가 이렇게 X축이 평행하게 나왔어. 좌표가 셋 중에 두 개가 이게 왜 이러니 선이 X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나온 거야. 이런 모양에서 굳이 이거를 우리가 적용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이 Y 좌표가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 둘을 밑변 삼아서 그냥 길이 구하고 길이 구해서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해서 보통 이제 사선 공식, 신발끈 공식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이 방법을 씁니다. 일단 기억을 하기 좋게 외울 때는 위에 걸로 외우고요.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아래처럼 계산한다는 거죠. 위에는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은 이제 상관없어요. 점의 좌표는 상관없으니까 첫 번째 점 좌표 적어주고 두 번째 점 좌표 적어주고 세 번째 점 좌표 적어주고 다시 첫 번째 점을 좌표로 적음으로써 요 순서를 쭉 따라가면요, 이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형을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닫아야 돼요. 다시 문 닫고 다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문 열고 나가서 다시 문 닫고 들어오는 한 그 순서대로 좌표를 이렇게 하나씩 적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막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파란색 대각선 쪽으로 둘씩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X선, Y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것들끼리 일단 더해요. 파란색 신발끈을 일단 곱한 다음에 더하고 반대로 이제 빨간색 신발끈 쪽으로 다시 또 곱한 다음에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랑 쪽에서 빨강 쪽을 빼서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까지 해라! 그러면 마찬가지 넓이가 나온다! 라는, 이게 바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신발끈 공식 혹은 신발끈 공식, 카톡이 왔네요. 또는 이제 사선 공식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요거는 증명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렇지.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내분점, 외분점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요. 얘네 평행이동해서 증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찾아서 공부해주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뭐 증명을 하나씩 올리는 것도 재밌겠죠. 이렇게 좌표를 알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게 공식만 적어주려고 하다가 저도 사실은 공식을 잘 안 외워요. 저도 공간에서 쓰는 공식, 공간 좌표는 이거 5번을 쓰면 됩니다. 벡터. 저도 이 벡터는 공식으로 잘 외우진 않거든요. 그냥 방법만 알고 있지. 마지막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벡터로 주어질 땐 이렇게 이제 벡터화해서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외워도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안 외웁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내적을 이용해서 일단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죠. 코사인 값은 참고로 이 OA 벡터와 OB 벡터에 이르는 각이죠. 그 다음에 물론 절대값을 씌우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넓이 공식 중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두 번째로 얘기했던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할 때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가 물론 플러스만 쓰겠지만 이제 양수 세타가 뭐 파이 라디안 이하인 걸 감안해서 양수인 걸 감안해서 루트 중에 플러스 값만 취한 다음 이 코사인 자리에다가 이 내적을 이용한 값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뭐 굳이 외우라고는 좀 그렇고 저도 안 외우니까요. 참고로 나도 안 외워요. 나도 안 외우는 걸 애들한테 외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못 푸는 건 아니잖아요. 나오면 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예 뭐였더라 하면서 만들면서 풀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데 그게 귀찮으면 뭐 외워야겠죠. 뭐 이것도 이게 바로 저 러블리 팝이 질문한 공간에서의 사선 공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세 점을 딸랑박 주면은 저거 갖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저걸로 좀 이따 한번 실습을 해보던가 해볼게요. 나머지를 이제 정리하면서 무슨 내용을 넣을까 하다가 딱 그냥 기본적인 게 일단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넓이는 4분의 루트 3a제곱. 이건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한 거죠, 거의 암기. 사실 이것도 원리를 알고 오면 결국은 뭐 반 잘라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은 반토막 내라, 뭐 그것을 출발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강의 중이 아니라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 내가 파워포인트를 켰으면은 아 녹화하려고 저거 켰나보다 하면 됩니다. 녹화 끝나면은 뭐 질문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것도 뭘 넣을까 하다가 중2 때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고 세변 길이를 알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요걸로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가 또 간혹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넣어봤습니다. 내저번의 반지름 R. 요거 왜 이 공식 나오는지는 알려나 모르겠는데 내심으로부터 세 꼭지점을 연결을 해요. 그럼 이제 삼각형 3개로 분할되죠. 각각 넓이를 다 합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잘 보면 이해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거 말고도 뭐 예전 교과 과정 중에 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공식도 있고 또 몇 개 더 있긴 한데 그거는 교과 과정 밖이라서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만 공부해두면 충분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중에 나오는 삼각형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약에 넓이를 못 구하면요, 그 문제는 잘못 낸 거죠. 100% 이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적인 건 절대 안 나오니까 뭐 몇 개 없잖아요, 그쵸? 넓이 한 번씩 쭉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자 라는 취지로 만든 거니까요. 뭐 어차피 가볍게 보자고 이거 강의 찍는 거 아니겠어?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오늘은 커피 우유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여유있게 보자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를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